14일 있었던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국민 보고대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 보고를 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인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국민에게 대통령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취지는 뭐냐면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우리 경제가 악화되는 거는 뭐 뻔히 보입니다. 그렇죠. IMF, 국내 모든 이 기관들이 다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결단코 마이너스만은 막겠다. 0%대일지라도 성장률을 우린 지켜내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은 굉장히 획기적인 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예 전환적으로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는 그동안 선진국을 따라간 추적형 이제 경제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후발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번 기회에 전환을 해서 선도형 경제로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이끈 K방역도 세계적으로 지금 귀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경제 시스템을 한번 이번에 뒤집어 보자. 근데 그게 한국형 뉴딜이고 그 안에 두 축은 하나는 디지털 뉴딜. 이건 4차 산업혁명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발표는 DNA 산업으로 간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 DNA 중심 산업으로 간다. 이것들이 어차피 지금 우리 산업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면서 4차 산업혁명은 재래식 일자리가 날아갈 상황이에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택시기사가 없어져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든 더 고도화된 양질의 직장으로 재교육을 해서 재취업시켜야 되는 게 우리 과제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이제 뉴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에 폐해가 많지만 장점을 시민들이 느낀 게 하늘이 맑아졌다. 공장 가동이라든가 자동차 우리가 돌아다니질 않았잖아요. 항공 선박 다 줄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닌 게 인도에서는요. 카트만두에서 30년 만에 히말라야가 보였다. 이런 사진도 등장을 했어요. 대기의 질이 맑아졌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황사도 안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린 시스템의 출현이죠. 그린 뉴딜 정책이. 그래서 그린 뉴딜, 친환경으로 간다. 그래서 탄소 경제 버리고 우리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여 펌프질 한다고 그러죠.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2022년까지는 약 7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88만 개 정도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게 실현돼야 되는데 정부는 마중물을 넣을 뿐이고 민간 기업들이 이것은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은 이 포털이죠.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은 요즘에 이 전기차, 수소차를 이제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잘 또 짚어볼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니까는 환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게 추진돼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새로운 미래 산업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전환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방금 아까 이제 재래식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전환의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분명히 생기겠죠. 전환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SP로 간다라는 거 하는 것은 명백해졌는데 ASP로 건너갈 때에 이 과정에서 혹시 탈락하거나 낙오하거나 그런 전환 과정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짊어져야 될 분들 재교육으로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연령이 높아진 사람들을 재교육해서 이렇게 한다 이건 뭐 가당치도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환의 과정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디지털과 그린을 얘기했는데 역시 이것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란 말을 했는데 휴먼 니들의 차원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번에 저는 보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비대면 이 시스템에 대한 확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육 시스템 전체가 비대면이 주가 되고 대면이 보완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한쪽에서 돌아가줘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
디지털 교육으로 해서 모든 게 된다? 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지 이러한 않죠.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도리와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철학적 깊이를 가진 형태로 논의가 될 때 우리의 한국 뉴딜이 세계적인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완하고 싶어요. 자, 두 분께서 많은 어떤 필요점이나 보완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지난 보고대회에서 두 사람이 눈에 띄긴 했습니다.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의 대표 기업인 현대 부회장 나왔었고요. 현대차. 현대차 부회장 그리고 또 네이버 대표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그게 초점이 맞추신 거죠. 190만 개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민간의 일자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의 의미를 조금 쉽게 한마디의 키워드로 한다면 국가 발전 전략이 새롭게 설계된다. 김 교수님 말씀이 맞으세요. 사회 안전망 구축도 여기엔 반드시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이 지원하고 마중물을 제공할 뿐 이것은 민간 시장,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라는 게 명백한데 이게 20세기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우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도 5개년 계획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이것은 21세기형이란 말이에요. 국가 주도형이 아닌. 그럼 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민간 주도고 국가 지원. 국가는 마중물 역할. 또 이 민관이 함께 해나가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 쪽이 나서줘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축의 중요한 산업 분야에 지금 뭐 대표 기업들의 이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근데 또 그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경제 주체에 있어서는 국가가 보완적 지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기업에게 맡겼다고 하지만 기업만 주체는 아니고 노동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 작업을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경제 효과를 한번 짚어볼까요? 당장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당장 시급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쟁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같이 결합되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다 만들어내야 될 거죠. 이거는 지금 뉴딜은 기본적으로 미래 산업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전환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 가만히 그 시간을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닌 다급한 현재의 삶의 생존, 실존적 위기에 부딪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들으면 기업들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계속해서 매 시기마다 끊임없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 고용보험 문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함께 이 뉴딜의 정책과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게 이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하고 전국민 고용보험까지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로 구현될 때 이거는 모든 선진국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걸 강력하게 지금 이제 선언하고 코로나19를 위기지만 기회로 전환해서 밀고 가겠다. 이때가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제 어제 선언을 한 거고. 근데 세계 2위의 부자가 빌 게이츠예요. 백신 연대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구상의 초자본가가 2017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로봇이 인력을 대체했다. 생산직은 이미 무인자동화가 됐고 사무직도 이제 AI가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콜센터 이런 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까 택시기사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로봇세를 걷어야 한다. 로봇세. 예,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서 로봇에게는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네. 로봇이 자기가 이제 시민이 아니잖아요. 네. 로봇은 기계고 그것의 소유주가 자본가일 텐데 로봇세를 걷어야 하고 디지털을 이용하면 디지털세를 내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면 데이터세를 내야 한다.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모든 개인이 행위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 걸 누군가가 모은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세금을 매겨서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은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이게 유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걸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유럽연합은 이 로봇세는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회자 안전망을 우리도 아이디어가 될 수 그렇죠. 있죠. 사회자 안전망의 재원 확보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대대적인 그러한 산업 전환 설계 비용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자 안전망까지 한다면 이거 돈 어디서 나와? 이렇게 당장에 그렇죠. 문제 제기가 되지만은 세금.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이윤 창출에 근거를 두고 법인세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상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놔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